안녕하세요. 논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논문이 아니라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벤턴 맥케이의 The New Exploration, A Philosophy of Regional Planning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학자일 수도 있지만 지역계획, 즉 Regional Planning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계획은 무엇인가? 지역계획은 영국에서 발생한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이 확산돼서 미국에 정착하여 발전한 것입니다. 특히 1923년 뉴욕의 도시화를 기획하기 위해 조직된 미국 지역계획협회의 창립회원들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협회에는 루이스 먼포드를 비롯한 도시계획학자, 건축가, 경제학자 등이 속해 있었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벤턴 맥케이도 창립회원 중 한 명입니다. 지역계획은 전원도시의 중심 주제를 개념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다룬 버전입니다. 즉, 그 기초에는 거대 도시의 혼잡 문제에 대한 해답이 지역계획이다 라는 이념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지역도시로는 자연 경관과 지리적 특성을 보존하고 기계적 개발에 대항해서 인간적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저서는 하워드의 전원도시론과 게데스가 창시한 지역계획론이 먼포드의 지역계획론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기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책의 본문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턴 맥케이는 미국의 산림학자이자 도시계획가이며 환경보호운동가입니다. 이러한 그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주는 그의 저서에서도 자연의 보호와 자연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많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구글링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에팔레치안 트레일인데요. 올레길이나 산티아고 길처럼 1921년 에팔레치안 산맥에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길을 고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팔레치안 트레일에 그의 이름으로 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부분은 책의 전반부 1에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도시 문제를 보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템즈강의 물의 흐름과 도시로 들어오는 교통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흐름의 근원지부터 종착지를 짚어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그는 지역계획론을 옹호하는 리저널 플래너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책에서나 그렇듯 첫 챕터는 서론이죠. 따라서 어떻게 도시를 보아야 하는가 화두를 던집니다. 그는 생물학자 헉슬리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요. 헉슬리는 런던 브리지에서 템스강을 내려다보는 것에서 글을 시작해서 수원지까지의 경로를 적습니다. 그래서 런던 브리지에서부터 템스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템스강의 수원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수원지에서 어떻게 분화되어서 어떤 경로로 런던 브리지 아래로 흘러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임스퀘어까지 이어지는 교통, 물류, 제품의 이동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템스강의 경로를 알므로써 댐을 세우고 물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고 홍수를 막을 수 있듯이 교통, 물류, 제품의 이동 경로에 대한 이해는 흐름을 통제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코츠월드의 수원지에서 강줄기의 흐름을 따라 런던 브리지 아래까지 오는 물의 흐름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뉴욕으로 흘러들어오고 나가는 교통의 흐름이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도시의 대로를 생각해 볼까요? 출퇴근의 밀물과 썰물 시간대가 확실하죠. 그리고 아침 8시와 오후 5시에 조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코너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복잡한 스트림이 관찰이 됩니다. 물류의 흐름은 또 더 복잡하고 큰 얘기입니다. 원재료부터 제품이 생산되고 그 제품이 도매, 소매를 거쳐서 뉴욕의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맥케이는 뉴욕시를 크게 벌린 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 물류가 뉴욕이라는 메트로폴리탄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배후지에는 산업 흐름의 분기점이 되는 곳이 있고 원자재가 생산되는 전원 지역에서부터 흐름이 시작돼서 분기점을 거치며 그 선이 굵어지고 모아져서 메트로폴리탄으로 들어오는 거대 줄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맥케이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함을 주장합니다. 바로 메트로폴리스와 인디지너스한 세계입니다. 메트로폴리스 부분은 산업 과정의 종착지이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철도, 대도시 등으로 대표되는 공간입니다. 반면에 인디지너스한 부분은 산업과 생활의 근원지, 정주하고 변하지 않는 공간, 숲, 땅, 수자원 등과 같이 자연에 속한 부분입니다. 맥케이는 철도가 멈추고 도시가 사라져도 지구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곳을 인디지너스한 부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미래에 우리가 탐험해야 할 과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템즈강의 기원과 물의 이동 과정을 이해해서 홍수를 막고 상황을 통제했던 것처럼 문명화의 이 두 개의 생태계를 이해하여 통제하고 정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도시 문제를 바라볼 때 두 개의 세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그 두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플래닝이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장의 제목처럼 계획하는 것과 revelation, 밝혀내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플래너가 해야 할 일은 알아내고 밝혀내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이 과정이 모두 자연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플래너의 역할은 자연 안에서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대자연의 안에서 한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플래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의 한계와 기회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토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연에게 명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자연을 따라야 한다. 즉 자연의 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연 안에서 계획의 기능은 잠재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계획가들에게 주어진 현재 과제는 무엇인가? 현재 세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디지너스한 자연의 세계와 메트로폴리탄의 세계가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을 매우 비극적으로 이제 맥케이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을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으로 비유를 하면서 사이렌이 아름다운 미모와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물에 빠뜨린 것처럼 메트로폴리탄은 겉만 번지르르 하게 유혹하지만 속빈 강정과 같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인디지너스한 세계는 페퍼민트 한 방울, 메트로폴리탄은 무맛의 혼합물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 의미는 페퍼민트 한 방울이 무맛의 혼합물에 떨어졌을 때 그 맛을 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소량의 내재적이고 원시적인 인디지너스한 삶이 대도시의 삶을 근근히 이겨내고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대도시의 생활에서는 소량의 원시적이고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얻기 위해 대량의 외생적 유입을 감수해야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플래너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디지너스한 틀과 메트로폴리탄의 틀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폭로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2장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책의 3장과 4장에 대해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